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에는 폴더 선택, 트리 그리기, 플레이어 이벤트 처리, 재생 상태 처리해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페이지 관리에 데모에 소스 실행 페이지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타이핑을 안 하고 저희 블로그에 소스가 있거든요. 그 소스를 이렇게 붙여넣고 시연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소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같이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소스를 붙여넣기 하셨다면은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실행합니다. 이제 이런 동영상 플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폴더 선택을 해서요. 동영상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하면은 그 하위에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동영상 파일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동영상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리를 끄고 제가 테스트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폴더 컨트롤 감추기 기능을 이렇게 보이고 감추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토글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풀스크린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마우스 이동으로 동영상이 이동이 되게끔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소스를 쭉 볼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폴더 선택하는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폴더를 리턴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일 객체에 소프트 정렬 타입을, 정렬 형태를 타입과 네임으로, 그래서 폴더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이름 순으로 출력되도록 이렇게 이제 정렬을 설정해 준 거고요. 이 루트는 이제 트리의 루트 노드, 트리에다가 이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트리의 루트 노드를 이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리스트라는 건 밑에 만든 함수, 인라인으로 만든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로와 부모 노드를 넘겨주면은 거기에다 자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서, 만약에 또 그 자식이 폴더라면은 또다시 폴더 리스트를 호출하죠. 그래서 재기 호출로 하이라키한 자식들을 이렇게 트리에다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로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재기 호출하는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트리를 만들었으면은 트리의 이제 이벤트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모델은 name이라는 모델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리 모드를 펄스로 준 거는 루트를 데코레이션 할 것이냐 그 여부거든요. 그거를 이제 펄스로 줍니다. 그래서 루트 데코레이션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툴팁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냥 이 노드의 정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노드의 마우스, 트리의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툴팁이 나오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객체 정보를 리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가 변경됐을 때 파일이 아니라면 리턴을 하고요. 파일일 경우에는 현재 공용 변수에다가 이 노드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플래그라는 플래그를 하나 노드에다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리기 할 때 내가 열어본 파일은 좀 표시를 해주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오픈됐다라는 상태를 이제 tru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플레이어, 이게 P는 플레이어거든요. 플레이어에 지금 이 노드의 풀패스, 지금 노드를 보시면요. 얘는 지금 풀패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오픈 플래그가 true로 돼 있죠.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뒤에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오픈됐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 사이즈라고 해서 로의 크기를 정해주는 이제 함수인데요. 노드 값에 따라서 노드가 타입이 폴더라면은 그 행 크기를 34로, 폴더가 아니라면 28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픽셀입니다. 그래서 폴더일 때랑 파일일 때랑 그 폭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여기서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트리에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0으로 놓고 뭐 22로 놓고 이렇게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날도록 이렇게 정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K를 누르면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폴더가 많이 커졌고 파일은 이제 작아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로 사이즈를 노드의 속성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할게요. 40으로 놓고 이런 32로 할게요. 좀 넓게 보이게끔 이제 좀 처리를 해주고요. 드로우 이벤트에서는 트리를 그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트리 아이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F12키를 누르면 이거 트리 아이콘에 대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트리 상태가 셀렉트 됐느냐, 마우스가 오버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랑 펜 컬러를 다르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이 노드가 자식이 있다면은 아이콘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콘이 오픈됐을 때는 이제 플러스 아이콘으로, 아닐 때는 마이너스 아이콘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아이콘을 하나 바꿔볼까요? 있는 아이콘을 F9키를 누르면 아이콘 선택 창이 뜨거든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뭐 얘로 바꿔라.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열렸을 때 아이콘이 좀 다르게 바뀌어지죠. 얘만큼 바꾸니까 좀 이상하니까 다 바꿔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F9키 누르고요. 얘는 뭐 이런 아이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아이콘이 바뀌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꿔서요. 그래서 이제 이 트리 아이콘이라는 거는 트리 지금 상태랑 그거 뭐 오버 여부에 따라서 트리를 그려주고 이제 이 영역을 리턴을 해줍니다. 다시 볼까요? 그래서 영역은 이제 이 아이콘만큼 이동한 영역을 리턴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서 아이콘 영역과 이제 텍스트 영역으로 이제 또 나눠서 아이콘일 때는 아이콘 영역에다, 폴더일 때는 아이콘 영역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일 때는 아이콘 영역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꾸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트리 체인지할 때 오픈 플래그를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오픈 플래그가 있다면은 이런 표시를 해줘라 뒤에다가,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영상 플레이로 오셔서요. 내가 이제 선택을 하면은 붙이면 오픈된 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젯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슬라이더는 진행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캔버스고요. 이건 하나의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이 P는 플레이어입니다. 여기에 인라인 커맨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노드에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속성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라인 커맨드는 저희 바로 스크립트에만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따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게 노드거든요. 하나의 객체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가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커맨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도 등록할 수 있고 속성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잠깐 보면요, 슬라이더의 진행 상태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 비디오 전체 길이랑 현재 위치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도록, 리드로우 한다라는 게 다시 그린다는 뜻이잖아요. 위치를 바꿔주고 다시 그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해주는 간단한 함수고요. 저희가 엠플레이어라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켓 통신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맨드도 보낼 수 있고 플레이어한테, 그 플레이어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 현 상태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뒤에서 그 로그를 한번 찍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이 비디오의 그 속성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비디오의 플레이어 시간이거든요. 플레이어 시간을 이제 넘겨주고, 정보가 있다면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저 슬라이더랑 로그 창을 클리어하고요. 슬라이더랑 플레이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여기다가는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객체 정보로 저 P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의 이제 속성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함수들이 등록되어 있고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 슬라이더도 객체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비디오 랭스랑 비디오 포즈를 설정을 해주는 게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포즈랑 비디오 랭스를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주는 함수를 이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어에 사용 가능 커맨드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제일 앞에 이런 표시가 있다면은 이 블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런 설명을 좀 써놨습니다.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볼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100으로 바꾸고 싶다. 100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은 지금 0부터 100까지로 절대적으로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K 하면은 볼륨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0으로 바꾸면은 다시 없어지죠. 그리고 볼륨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그냥 이 볼륨으로 쓰면은 상대값입니다. 지금 볼륨 값에서 마이너스 10만큼 적게 해라. 아니면 또는 플러스 10만큼 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딜레이랑 찾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타입이 0이라면 상대 위치, 1이라면 퍼센트 위치, 2라면 절대 위치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이라고 놓고 절대 위치로 할게요. 절대 위치로 하고 0으로 하면 이제 처음으로 이동하겠죠. 해볼까요? 네, 다시 처음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퍼센트 위치로 해서 20% 위치에 가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0% 위치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플레이어랑 통신하기 위한 어떤 커맨드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검색 엔진에서 엠플레이어라고 치시면은 그 커맨드들이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UI를 예쁘게 꾸민다든지 기능을 넣을 때는 이런 커맨드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어의 이벤트들인데요. 이벤트는 크게 이제 메시지랑 스테이트 체인지 두 개의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기다 프린터를 해볼게요. 프린터를 하고요. 저 라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7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K 하면은 그 선택된 함수만 실행이 된 거고요. 한번 플레이어를 좀 옆에다 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값들이 나오죠. 만약에 이제 다른 이미지로 바뀌면은 플레이어에서 받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쭉 출력을 한 건데요. 비디오 정보들이랑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메시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상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따라서 ID 랭스라면은 이제 비디오 크기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크기일 때는 아까 이제 만들어준 인라인 함수들을 이제 호출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거 두 개만 해놨는데 뭐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보고서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많으니까 프린터를 다시 빼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변경됐을 때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번 이렇게 스테이트랑 밸류 값을 프린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클리어하고 어떤 내용인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스테이터스는 이제 포지션이 변경됐다라는 상태고요. 값은 얼마큼 변경됐는지 이건 이제 쭉 나오고요. 이건 이제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멈춤을 눌렀을 때는 언제 멈췄는지 이런 상태 정보들이 스테이트 체인지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태가 변경됐을 때 이 버튼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우스 이벤트인데요. 마우스 이벤트로 다운, 업, 무브라는 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한 거고요. 이제 보시면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죠. 이제 만약에 다른 기능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우스 다운했을 때 실행해라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실행 또는 멈춤을 마우스 다운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죠. 한번 간단하게 구현해 볼까요? 이 버튼이라는 게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누르냐 왼쪽 버튼을 누르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튼이 라이트 오른쪽일 때만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상태에 따라서 아까 상태를 갖고 오는 함수가 플레이 스테이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테이트가 플레이라면은 이제 멈춤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는 p.pass를 해주고요. else라면은 p.play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만 한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K로 실행을 하면 선택한 부분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으로 실행과 멈춤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동은 안 되겠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했을 때는 이동은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만 이동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동이 안 되고요. 이제 오른쪽 버튼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로우 함수인데요. 드로우 함수는 이게 플레이어가 멈췄을 때는 이 드로우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플레이어가 이렇게 멈추면은 이 드로우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깜찍한 이미지를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드로우 함수를 구현을 한 거고요. 이 부분도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드로우 함수를 여러 가지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배경색을 아무 색이나 바꿔볼까요? 이런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주면 바로 바뀝니다. 배경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 이미지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미지 바꾸는 법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F9키를 누르면 이미지 선택하는 창이 뜨거든요. F9키 누르고요. 이미지 아무거나 다른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샘플 2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미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 이벤트인데요. 버튼 이벤트는 크게 3개로 있잖아요. 시작, 멈춤, 소리 끄기. 요 버튼을 이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지금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되게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슬라이더 진행 상태를 조금씩 그려주는 함수가 이제 요 슬라이더 온드로우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비디오 랭스랑 포즈를 이 객체에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된 정보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위치를 이렇게 구해서 그 위치만큼 필 채워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헤이트를 8로 이렇게 정해준 건데요.
이것도 한 뭐 아무 값이나 이렇게 바꿔볼까요? 슬라이더 크기가 바뀌죠. 이제 슬라이더의 폭을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조그맣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죠. 수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초기화 할 때는 멈춤과 스타트 버튼을 디세이블 해라, 버튼을 디세이블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레이아웃은 뭐 간단하게 이제 틀이랑 플레이어랑 버튼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레이아웃이고요. 직접 실행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실행하셔도 좋지만 그 부분 이렇게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실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